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다시 인사드리는 적풍 이경훈 전문가입니다.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아직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 주식의 비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강의 드리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 주에 한 번씩만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배워가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오늘이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인 만큼 그동안 했던 부분들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죠? 지난 시간 5번째 시간에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자, 우리 공매도가 무엇이고 공매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내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결국에는 외국인도 외국계 기관이죠. 결국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들을 하방적으로, 아래쪽으로 투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공매도란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주가의 하락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가야 수익을 보지만 요거는 내려가도 수익을 보는 독특한 그런 개념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부터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가진 주식이 없어요. 비어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그리고 기관계 투자자들이 사용한다. 우리 아쉽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서 우리는 그 방향성을 따라가야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반적인 주식 투자, 설명드렸던 방금 전에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00원의 종목을 샀어요. 1,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당 1,000원이라는 수익을 얻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가 되겠는데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면 수익이에요. 즉 처음에 지금 주가가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이제 공매도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주식은 없지만 주식을 빌려와요. 빌리는 과정들이 처음에 선행이 됩니다.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2,000원대 빌려와요. 빌려온 다음에 일단 매도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가 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주식을 산 다음에 팔아야지 매매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처음에 종목을 매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싼 금액의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매도 들어갔던 금액, 그러니까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공매도는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이제 공매도를 투자하는 어떤 기관계 투자자가 만약에 주식을 1,000주를 빌려왔다. 1,000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주를 빌려와서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가 금액은 2,000원이지만 나중에 이 투자자는 결국에는 돈을 여기 1,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사서 똑같은 수량만큼만 갚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차익이 수익이 나온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의 차익을 노리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익 시스템, 어떤 이 돈을 버는 구조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공매도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요. 기관계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는 주식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이 공매도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에 대해서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일단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죠. 일단 화면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매도가 여기 공매도 얘기예요. 공매도 비율이 1년간의 최대치를 경신하는 자리, 이 자리가 뭐예요? 바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1년간의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공매도의 에너지보다 엄청나게 강한 공매도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매도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이죠. 지난주 이 시간 때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드렸냐면 이 공매도라는 이 물량들은요. 보통 고점 아니면 바닥에서 나온 경우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주가를 보면은 공매도가 들어왔지만 그 자리가 바닥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 자리가 바닥을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또다시 또 바닥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깔아놓고요. 공매도 비율 차트를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우리가 볼 것들은 이 최대치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들어온 이거를 우리는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비율 차트가 이렇게 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 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자리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는 대규모의 공매도가 들어갔다가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주가가 부담 없이 이 종목을 하방으로 투자하는 기관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다 없다 있다가 나간 구간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우리 하이셈이라는 종목이에요. 하이셈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이셈이라는 종목인데 위에 있는 거는 주식 차트예요. 주가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공매도 차트인데 우리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입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수치가 적혀 있고요. 여기 거래량이랑 저는 차트를 합쳐놨어요. 합쳐놓으면 이게 좋은 거는 뭐 차트가 좀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하이셈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 종목의 바닥은 어딜까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바닥은 어디죠? 바닥은 여기. 그렇죠? 고점은 어디죠? 고점은 여기. 혹은 여기. 눈에 보이시는 대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바닥과 고점을 처음에 우리가 찾는 게 그게 첫 번째 단계고, 자, 아래에 있는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있는데 이 공매도 수치가 우리가 이제 이 화살표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 화살표의 비밀은 뭐다? 바로 상대 강도 지수다. 이 상대 강도 지수란 뭐다? 우리가 주가에서 바닥과 고점을 측정하는, 즉 이 변곡점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자세한 내용들 모르시는 분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신호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내용들을 알아요. 이게 무슨 신호구나, 무슨 신호구나. 우리 바로 바닥 신호입니다. 바닥에 대한 신호들인데 바닥에 나왔다고 종목이 바로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종목들마다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경우처럼 바로 가지 못하고 시간이 좀 소요된 다음 가는 경우들도 제법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도를 추가로 플러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닥 알고 공매도 깔고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매매 적중률 자체가 처음에 이제 뭐 7, 80% 매매에 들어갔다면은 이걸 통해서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자, 어떤 식의 원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왔지만 우리가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바닥 신호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요. 팁이죠. 한 가지 팁입니다. 뭐라고요? 바닥이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저는 대기합니다. 지켜봐요. 이 종목이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편입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매도를 통해 배웠던 내용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까지 보신다면, 자, 오늘은 저는 공매도가 최근 1년간의 최대치, 최근에 나왔던 차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갔던 공매도 수치,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주가가 여기에 있는데 공매도가 이만큼 올라갔어. 이거는 최고점이에요. 좋은 흐름들이 아닙니다.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공매도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실어가지고
강력하게 하방으로 투자를 들어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구간들은 뭐냐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봤을 때 바닥같이 보여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목이 올라가야 하지만 공매도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마치 이런 자리들이 더 하락할 것 같은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만큼 들어갔다가 빠지지 않고 버티니까 아니다. 실망 매물 쏟아지죠. 그렇죠? 더 빠질 걸로 예상이라고 강력한 물량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하방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즉 공매도 역시도 이렇게 헛방인 경우들이 있죠. 그 이후에 주가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주식이 얼마짜리였냐면은 1,4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2,700원까지 대략 한 완전 바닥에서 들어갔으면 한 100% 근처.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한 8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셈. 굉장히 좋은 그 매매 기회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들이죠.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예제는 홈캐스트입니다. 이 종목 많이들 아시죠? 홈캐스트. 뭐 오늘도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이 종목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 첫 번째 상대 강도 지수의 바닥을 측정하는 방법만 아셔도 답이 나와요. 차트 한번 보시죠. 바닥이 어딥니까? 여기서 우리는 차트 신호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내용들만 그대로 보신다면 바로 여기가 눈에 띄실 거예요. 이 자리가 바닥이구나.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주가가 5,800원대였습니다. 5,800원짜리 종목이 2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대충 수익률 계산해보면은 뭐 답 나오죠.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구간이에요. 많이 올라갔는데 시간으로 보니까 대략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이 바닥을 믿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지만 큰 수익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8개월 동안에 만약에 종목들을 뭐 수십 개를 매매했다. 수백 개 종목들을 매매했다. 나는 단타 들어가면 수익 많이 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넘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그런 말씀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수익률을 보면은 종목이 5,000원에서 26,000원 갔으면은 대충 제가 계산 들으면은 대충 계산하더라도 4배 이상 올라갔어요. 4배 이상.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내가 주식 투자했을 때 여기서 내 자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다. 1,000만 원이신 분들은 주가가 4배가 됐어요. 주가가 4배가 됐기 때문에 계좌 처음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수익금 3,000만 원, 계좌가 총 4,000만 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얘기죠. 수익률을 따지면 300%죠. 이런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투자보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조금 부진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이 나온 종목들을 통해서 공략 들어가시면 살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이 방송, 이 강의를 통해서 드리는 제일 핵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당장 가셔가지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뭐 5일선 돌파, 골드크로스, 이평선 지지, 뭐 거래량 폭발 뭐 많아요. 이런 거 많은데 흔히들 하는 것들 말고 뭐 캔들 패턴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것보다 공매도가 얼마나 들어왔다 나가는지 보세요. 만약에 내 종목에 공매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관들이 건드리지도 않는 종목이에요. 관심 줄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봤을 때 바닥은 나왔어요. 일단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수익은 어느 정도 약속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는 공매도를 통해서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죠. 올해 초에 공매도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면 여기 산 사람들은 조만간 수익 한번 나오겠는데? 여기서 이만큼 지루하게 기다렸지만 조만간 수익 한번 나오겠는데? 그런 자리예요. 실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만큼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진 못했는데 당시 한 뭐 5,000원대 바닥이었지만 고가가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 30에서 한 40% 정도 구간 나왔죠? 30, 40% 정도 수익 구간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빠졌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니까 힘이 좀 빠진 거죠. 쭉 빠졌다가 바닥에서 횡보하는데 뜬금없이 아무런 주가의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공매도가 이만큼 올라갔다 빠졌어요. 보니까 여기보다 더 높아. 더 높죠. 최대치가 나온 거예요. 최대치가 나왔으면은 조만간 한번 가겠다. 이거
느낌 온다. 이제 가겠구나. 실제 주가는 이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냐면 7,000원대 있던 종목이 10,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계산해 보면은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가볍게 구간이 좀 나왔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10에서 20%.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밀렸지만 우리가 배웠던 기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장기 추세선에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주가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테마주까지 불어버리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것들이죠. 자, 주식은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우리가 홈캐스트라는 종목을 하나 매매한다 하더라도 장기전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놓고 기다리세요. 종목이 중간에 뭐 횡령 배임, 뭐 어닝 쇼크 이런 것만 안 나오면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홀딩 기다리면 수익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기다리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중간에 한번 수익 내고 나오고 또 수익 내고 나오고 또 기대도 수익 내고 나오고 이게 가능한 게 바로 공매도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파루라는 종목이 있어요. 파루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 종목을 보시면 공매도가 최대치를 기록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상해요. 분명히 적풍 전문가가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매도가 최대치를 찍었을 때가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을 보니까 바닥이 아니에요. 왜 그러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빠지네? 물론 그 이후에는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왜 이 당시에 더 빠질까? 그게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이 현재가가 고가냐 저가냐를 보셔야 돼요. 현재가가 높은 금액이냐 낮은 금액이냐.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고가는 여기 있습니다. 바닥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요 내용이 나왔을 때는 보면은 주가가 바닥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공매도라는 거는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에 의하면 바닥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바닥이 아닌 자리에서 이런 최대치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바닥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나온 것들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구간들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디서만 나와야 되냐면은 이렇게 바닥에서만 나와야 돼요. 저가 구간에서. 싼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 이미 고가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 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적으로 이 추세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그림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지저분하게 그렸지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공매도 많이 나왔네? 이거 의미 있는 자리인가? 보니까 이거 좋은 자리는 아니구나. 이미 종목이 시세를 내고 빠지고 있는 구간, 하락 추세, 거기다가 두 번째로 바닥은 여기 있는데 바닥에서 나올 법한 신호가 위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파로는 아니에요.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ICD라는 종목이에요. ICD. 자, 이 종목은요.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주 매매하셨던 분들은 대박이 났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무려 저점이 저도 예전에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2015년도에 들어갔던 종목인데 그 당시 우리 평균 단가가 7,000원대 공략을 했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이 종목이 1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주가는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자, ICD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다리던 바닥 신호가 없어요. 바닥 신호 언제인지 저는 알아요. 이 차트도 돌려보면은 이전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바닥에서 들어가는 신호는 좋은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너무 장기전이 되니까 공매도를 추가를 했어요. 공매도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수준의 공매도가 거의 퍼센트로 봤을 때는 공매도 비율이 25%를 넘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 어지간한 종목들이 공매도 비율이 25%까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의 공매도가 한번 치고 갔다가 뺐어요. 빠졌어요. 그 다음 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주가는 고공행진. 가죠? 고공행진. 빠지지도 않네. 잘 버티네. 그러다가 가버렸어요. 여기서 이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작점. 시세가 나오는 그 시작점에 바로 공매도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바로 HTS를 켜신 다음에 그 다음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 그리고 공매도가 높았다가 빠지는 종목들을 잘 보시되
주가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냐 높은 종목이냐를 보시고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보시고 고가에서 떨어지는 종목이라면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봤고요. 자, 마지막 요거까지 한번 보죠. 자, IM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우리가 바닥 신호로만 보게 되면은 여기 바닥 신호 한번 나왔고요. 2번 나왔어요. 물론 여기 산 사람도 수익입니다. 여기 산 사람도 수익이에요. 여기서 사서 가져온 사람도 수익이에요. 이 바닥 신호가 의미가 있다는 거는 확인이 됐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공매도입니다. 바닥에 대한 신호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공매도를 통해서 이 확률을 확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은 최대 수준의 공매도가 나왔을 때가 여기예요. 어떻습니까? 주가 바닥이죠. 높은 자리 아니죠? 여기 들어간 사람 어떻게 됩니까? 며칠 만에 수익 났어요. 기분 좋게 수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한번 올라왔는데요. 물론 요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수준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빠져버렸네. 다음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바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이 됐었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힘이 없는 것들. 물론 여기서 장기 투자 들어가면 수익은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은 오래 기다리면 수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공매도를 볼 때는 항상 최대치를 보세요. 가장 높은 거. 이런 걸 봐야 짧게 단기라도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고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우리 공매도를 보실 때는 항상 제일 높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대충 공매도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공매도란 무엇이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제가 강의들 들어가면서 제가 고수비급에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네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RSI, 바로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에 대해서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RSI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은 바닥 찾을 수 있고요. 앞으로 하락의 시작, 단기 고점이 돼서 꺾이는 구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평선이나 이런 거랑 같이 한번 엮여가지고 콜라보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 보시는 방법은요, 지난 방송 보기에서 다시 보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RSI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버렸습니다. 4번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매도를 배웠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공매도를 더욱더 활용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매도는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음 시간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도 맞습니다만 이거는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주가가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종목을 사기 전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종목을 여러분들 잘 살 수 있어요. 바닥을 사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할 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수익 실현과 손절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수익 실현, 2번째 내려가면 손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될까?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가 설정을 잘해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7강에서는 목표가 설정법을 통해서 실제 종목 잘 사신 분들에게 매도하는 자리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많은 것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제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부분들, 질문하실 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 통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용어는 바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을 거래해서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즉, 잉여금 총액이 자본금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내재 가치가 높은 우량 기업으로 평가받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도 부동산 매각 등의 이유로 유보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산을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면 유보율은 높더라도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신규 투자 이슈나 경기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성공 투자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 용어 사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989 엄지민입니다. 여러분 책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치킨 맥주, 피자 맥주도 아닌 바로 책과 맥주입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책 읽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을맞이 책 한잔 하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차 관련 설비 기술을 주력 사업을 했던 디오는 임플란트 연구 및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실적이 폭증해 6,000원대의 주가는 6만 원대까지 대대적인 급증이 나왔고요. 자, 골판지 사업을 영위했던 리더스 코스메틱도 마스크팩 신사업에 과감히 뛰어들어 국내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폭증해 1만 원대의 주가는 12만 원대까지 기록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정체된 기존 주력 사업 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한 것이 성공해 실적이 크게 상승하면 주가 또한 이처럼 강력한 랠리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무려 2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환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차세대 핵심 기술로 수백억대 실적 폭증에 돌입한 종목, 1,000원대 종목이니까요. 지금 이 종목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무려 24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환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기술로 수백억대 실적 폭증에 돌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중국 법인이 매출만 100조 원대인 중국 내 1위 기업과 공동으로 전 세계 친환경 관련 사업 중 가장 크다는 240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 특히 이번 공동 개발은 1위 기업이 동사의 기술력을 인정해 먼저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은 쾌거란 겁니다. 자, 게다가 일부 신기술이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200억 원에 돌입할 정도로 강력한 실적이 터지고 있어 지금 자리에서 확인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현재 주가를 확인하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최저가 자리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중국 법인 매출만 무려 100조 원인 중국 내 1위 기업과 공동 개발 중인데 여기에 240조 원대 초대형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믿기 힘든 초저가 자리마저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종목 상반기 영업이익만 200억 달성. 그리고 중국 1위의 거대 기업가 240조 원대 초대형 시장 석권을 위한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재료로 주가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자, 아닙니다. 이 모든 재료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들이 주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단돈 1,000원대 초저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다시 없는 기회란 건데요. 자,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무려 35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매집한 데 이어 눈치 빠른 기관이 최근 9일 연속 40만 주 넘게 매집하면서 강력한 수급 신호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240조 친환경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올해 이익만 400억대로 폭증세에 돌입한 오늘 종목 단돈 1,000원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니까요.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기업 중국 1위 거대 기업과 240조 원대 초대형 시장 석권을 위한 차세대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외국인의 250만 주가 넘는 대량 매집 그리고 최근 기관이 9일 연속 매수의 연속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715번입니다. 네, 715번 누르시면 주식 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기업 중국 법인 매출만 100조 원대인 중국 내 1위 기업과 240조 원대 초대형 환경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공동으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번 공동 개발은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고요. 여기에 일부 신기술이 상용화에 돌입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만 200억 원을 달성하며 강력한 실적마저 터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350만 주 매집, 그리고 눈치 빠른 기관의 9일 연속 매수의 연속성 등 강력한 수급 신호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이러한 재료가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1,000원대 자리에 좋은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중국 1위 기업과 공동 개발한 신기술이 상용화에 돌입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만 200억 원을 달성했지만 현재 주가는 1,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강호 김대원 전문가의 고유번호 715번 누르시면 됩니다. 715번입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100세 시대. 그렇지만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긴 노후를 대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금리를 극복하는 행복 노후 설계, 플랜 B를 준비하라. 아시아경제TV 서형수 국회의원이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은퇴 후 30년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 포럼에는 문영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방하남 노동연구원장,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 포럼 대표,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국내 최고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자산관리와 재취업, 귀농귀촌 등 인생 2막 설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인 시니어 산업의 미래도 짚어보고 골프레슨의 레전드 임진한 프로의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2016 골드에이지 포럼에 참석하셔서 노후 준비를 위한 알찬 정보와 함께 푸짐한 경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방법이.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제일기획입니다. 종합지수 마치기입니다. 2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1997포인트였고 다음날 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2023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
빨간 모자의 집에 편지가 왔어요.